유연형 피부과의 김지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감 피부의 정의와 올바른 케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MBTI 다 좋아하시나요? MBTI 하면은 좋은 게 그 사람을 바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처럼 피부도 MBTI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MBTI 중에서 가장 많은 타입이 OSNT 타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O가 뭐냐면 오일리, 기름지다. 기름진 타입, 그리고 뭐 드라이한 타입, 내가 지성 피부다, 건성 피부다 이런 건 들어보셨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 T. T는 뭐냐면 타이트하다. 피부가 탄력이 있고 탄력이 있지 않은 피부도 있어요. 그런 피부를 W 타입, 링클 타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가운데 보면은 N이라고 있어요. 그죠? N은 뭐냐면 색소 침착이 많이 되지 않는 피부 타입을 얘기하고, 색소 침착이 많이 생기는 피부 타입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S타입, 이 두 번째 글자인 S타입이 바로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센시티브, 민감하다라는 그런 피부 타입입니다. 그럼 센시티브와 반대말은 뭘까요? 민감하지 않다겠죠? 민감하지 않다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R타입이라고 해서 저항하다, 레지스트하다고 해서 저항성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런 기름지냐, 드라이하냐, 아니면 민감하냐, 아니냐, 타이트하냐, 아니면은 뭐 색소 침착이 잘 되냐에 따라 가지고 피부 MBTI를 나누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바로 이 OSNT 타입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민감성 피부가 굉장히 많아요. 10명 중에 6명이나 민감성 피부로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국인 10명 중에 6명이 자신의 피부를 민감성 피부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건국대학교 이학년 교수님 팀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디서 비교를 했냐 하면은 13개 나라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스스로 민감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피부에 관심이 다 많으실 텐데, 내 피부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거의 10명 중에 6명이 아니라 제 생각엔 한 10명 중에 8명. 저희 병원에는 거의 다 피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한 10명 중에 10명, 거의 90에서 100% 정도는 피부가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하다고 했을 때 대부분 어떨 때 민감하다고 느끼냐면, 이렇게 여행 가서 물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다 뒤집어졌어요 하시는 분들 많죠. 이런 경우에도 나 피부 민감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프로모션 하는 화장품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써봤는데 다 뒤집어졌어요 하시는 분들도 내가 스스로 피부가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환절기 때, 이럴 때도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가 더 붉어지고 트러블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분들은 제가 다니는 피부과 선생님이 저한테 피부가 민감하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피부가 민감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중 없이 그냥 좀 문제 있으면 난 다 민감성 피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민감성 피부의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민감성 피부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부터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MBT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부 MBTI를 이제 바우만 스킨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바우만 스킨 타입이 왜 바우만 스킨 타입이냐면, 이 바우만 박사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인데요. 이 바우만 박사님의 MBTI 특징은 뭐냐면, 민감성 피부를 딱 정확히 정의를 했다기보다는 서로 반대의 개념을 대비를 해가지고 그 민감성 피부를 조금 더 특징화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MBTI를 볼 때도 E 타입과 I 타입을 비교하면 우리가 조금 더 다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민감성 피부를 이해를 할 때 민감하지 않은 피부를 이해를 하면 민감성 피부가 더 잘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민감성 피부를 이해하기 전에 민감하지 않은 피부는 어떤가? 아까 민감하지 않은 피부를 뭐라고 했죠? R 타입, 제가 저항하는 타입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항하는 타입은 강한 각질층을 가지고 있어요. 각질층에는 피부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피부 장벽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피부 각질층이 강화해서 외부로 오는 알러젠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강하게 보호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도 별로 안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아도 뭐 화장품 바꿔도 아무 큰 이슈가 없는 피부를 저항성 타입이라고 하죠. 굉장히 좋은 피부죠. 그러면 이 피부의 반대가 뭐다? 민감성 피부다. 그쵸? 그럼 민감성 피부는 그럼 저항성 타입의 반대이기 때문에 좀 더 반대 특징 가지고 있겠죠? 예를 들면 피부 장벽이 약해.
그러니까 외부에 뭐가 잘 들어와. 그러니까 자꾸 트러블이 나. 이것을 바우만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민감성 피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 바우만 스킨 타입은요, 조금 약간 팬시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민감성 피부를 조금 더 학술적으로 정의를 할 때 이 IFSI라는 이제 한마디로 전 세계의 학회에서 정의한 민감성 피부를 조금 더 의사 선생님들은 좀 많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 로렌 미서리 교수님이 그 IFSI의 가장 대표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은 민감성 피부 증후군이다 해서 Sensitive Skin Syndrome SSS라고 정의를 하면서 뭐라고 정의를 하셨는지 한번 보시면요. 정상적으로는 이런 감각을 일으키지 않는 자극에 의해 가지고 피부가 따갑고 화끈거리고 통증도 생기고 가려움도 생기고 이러한 증상을 민감성 피부 증후군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건으로 얼굴을 막 닦아. 그때 막 되게 불편하신 분들 계실까요? 근데 원래 수건을 이렇게 닿는다고 해가지고 불편을 일으키는 게 아니죠. 뭐 수건이 나한테 위해를 미치진 않겠죠. 우리 지금 마스크를 끼고 계신 분도 있는데, 마스크 안에 자잘한 솜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분들한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자잘한 솜털마저도 너무 다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자극을 주는 자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감성 피부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그 상황을 민감성 피부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민한 감각을 의미를 하고요. 이 과민한 감각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사실은 약간 통증과 비슷하다. 통증도 이렇게 조금만 때려도 막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과민한 감각의 민감성 피부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우만 박사님과 IFSI의 정의 이 세 가지를 이제 보면은 한마디로 염증이 잘 생겨 있는 피부, 그리고 두 번째는 약한 피부, 그리고 세 번째는 과민한 피부, 이렇게 세 가지가 민감성 피부의 특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정의를 통해 가지고 민감성 피부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구나라고 정의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증형, 과민형, 손상형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민감성 피부는. 그래서 이 형들이 조금 다 달라요. 우리가 뭐 조금만 피부 안 좋으면은 다 민감성 피부라고 하지만 그 민감성 피부 안에서도 세분화가 된다는 건데요. 우리 염증형의 한번 증상을 보면 피부에 오돌토돌하고 딱딱한 염증들이 생기고, 그리고 뭐 날치알 같은 뭐 농포가 올라와요. 화장품 쓸 때마다 뭐 자꾸 이제 오돌토돌한 게 좀 심해져요. 이런 것들이 염증형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민형은요, 아까 그 학회에서 나온 정의가 바로 과민형이죠. 그래서 피부에 열감이 있고 따끔거림이 있고, 그리고 이런 열감이 갑자기 이제 목부터 얼굴까지 확 솟아오르는 상열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속당김과 속건조가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내 피부가 너무 안에서 막 쪼이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상한 과민한 증상, 과민한 감각, 이런 것을 바로 과민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손상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피부 장벽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 또는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은 비닐하우스가 찢어져가지고 펄럭거리는 상태를 피부 장벽이 손상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펄럭펄럭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피부도 당연히 펄럭거리면서 하얀 각질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비닐하우스가 찢어진 거죠. 비닐하우스가 찢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피부 속에 있는 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발을 할 거예요. 근데 독특하게 피부과에서는 이 증발된 수분이 어느 정도 양인지를 저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계를 통해 가지고 딱 이렇게 측정을 하면 날아가는 수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그럼 수분도가 많이 날아갈수록 피부 장벽은 어떤 거죠? 약한 거죠. 그래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손상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 장벽의 손상형, 그리고 피부의 과민함이 증가되는 과민형, 그리고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나는 염증형, 이런 세 가지 타입이 민감성 피부의 정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명백한 정의이고 굉장히 클리어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 정의에 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내가 민감성 피부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민감성 피부 중에서도 이런 타입과 이런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겠죠. 제가 많이 받는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민감성 피부가 영원히 고정불면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BTI가 똑같이 한 번 MBTI가 그대로냐 이제 이런 거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옛날 MBTI 검사했던 게 나중에 좀 바뀌기도 하는 것처럼 피부의 그 MBTI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이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나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S 타입으로 살아야 될까? 너무 불편하다 이런 건데 저는 민감성 피부 타입은 당연히 저항성 피부 타입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치료의 목표이자 이런 이제 소모임을 가지면서 이런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공부하는 목표 자체도 민감성 피부를 저항성 피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목표겠죠. 아까 MBTI 이제 피부를 16가지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쉽게 피부는 3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단계, 그리고 제로 단계, 그리고 플러스 단계입니다. 마이너스 단계는 문제가 있는 피부예요. 그렇죠? 이렇게 막 습진이 생기고 진물이 나고 피부 질환이 있는 상태죠. 플러스 상태는 정말 피부가 건강하고 좋은 상태인 거예요. 트러블이 나도 금방 아물고 피부가 딱 보면 윤기가 흐르면서 뭐 특별히 보습제를 가리지 않더라도 피부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피부가 플러스 타입이죠. 제로 타입은 뭐냐면은 그냥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막 건강하지도 않고 막 문제가 없지만 이런 제로 베이스의 피부의 단계 이런 단계로 나뉠 수가 있는데 사실 민감성 피부를 저런 플러스 타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민감하다는 것은 약간 마이너스에서 제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좀 문제가 아주 명백하진 않지만 피부과까지 갈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막 베스트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하지만 문제는 없는 그런 상태를 민감성 피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민감성 피부의 제로를 플러스로 최대한 가면 갈수록 민감성 피부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 저항성 피부로. 그래서 이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건강한 피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장벽이죠. 그래서 건강한 장벽을 위해서 우리는 4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될 텐데요. 바로 첫 번째는 장벽을 개선해주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5가지 원칙이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제 이 기본 원칙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다라고 하신다면 3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성분들이 있어요. 이런 성분을 쓰면 피부 장벽들이 되게 좋아진다라는 성분들 제가 몇 가지 오늘 알려드릴 텐데 그것도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은 제형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화장품 회사에서 좋은 성분 찾아야지 이런 연구도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잘 바를 수 있을까? 발랐을 때 불편함이 없을까 같은 그런 제형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 환자분들이 피하셔야 되는 제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루틴이죠. 루틴. 스킨케어 루틴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민감성 피부의 스킨케어 루틴들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중요한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